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8일 금요일 저녁 6시 17분입니다. 주말에는 좀 쉬고 월요일 저녁에 영상이나 글 한 편 올려볼게요. 어젯밤 미국 증시 마감과 한국 증시 마감 살펴볼게요. 어젯밤 미국 증시는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나스닥이 급락을 했습니다. 하락 종목 수도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런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정이 굉장히 지금 상승 추세 중이긴 한데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온 겁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기 때문인데 우선은 시간 순서대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제 밤이 아니고 어제 아침에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좀 작용을 했죠. 물론 어젯밤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증시 개장하고 나서 엔비디아가 자꾸자꾸 흘러내려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8% 마감했거든요. 마이너스 8.48% 하락 마감했거든요. 엔비디아가 시장을 좀 끌어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일단 시장의 첫 번째 악재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악재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금융시장에 퍼져 있는 한 가지 우려가 있죠.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깔려 있습니다. 그 우려가 아직 심각하지는 않은데 좀 잔잔하게 자꾸 그를 뒷받침하는 그런 지표들이 나오면서 좀 그런 우려가 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요. 약간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지표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안 좋게 작용을 했겠죠. 보시면은 여기는 PC 프라이시스 아니면은 프라이스 인덱스 이런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이 예상을 상회했다는 거. 높은 물가를 뒷받침하는 지표들이죠. 반면에 여기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건 늘었고요. 또 그리고 주택 관련된 이런 지표들도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또 나타났거든요. 경제가 둔화되는데 물가는 높다. 라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뒷받침하는 그런 지표들이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주식시장을 좀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악재가 더 있었는데 어젯밤에 겹악재라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다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엔비디아 실적 좀 전에 말씀드렸고 하나는 경제지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정책들입니다. 여기 써있죠. 트럼프가 터뜨린 나스닥 차익 실현 욕구, 관세 현실화가 공포 심리를 자극했다. 이런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 엔비디아 실적, 안 좋은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주식시장이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선방하는 업종들이나 종목들도 있었는데 금융주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업종들은 좀 괜찮은 것도 있었지만은 근데 어쨌든 전형적인 그런 하락장의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안 좋았다. 그런 영향으로 세계 증시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다들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면은 단기 바닥 만들면서 조정이 끝날 수도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 증시가 한 방 지금 더 빠진 겁니다. 그죠? 더 빠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약간 다른 생각을 좀 해야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긍정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근데 일단 지금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는데 어젯밤에 이렇게 미국 증시나 세계 증시가 이렇게 한번 흔들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가 둔화될 가능성 혹은 좀 조정이 깊어질 가능성 단기 하락 추세가 좀 생겨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경계는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세계 증시의 주식시장 자체의 분위기나 상승 추세나 이런 것 자체는 큰 문제는 없지만은 어젯밤에 많이 빠짐으로 인해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조정이 좀 깊어지겠다 아니면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심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좀 해야 되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눌림시 매수가 아직까지는 정석적인 대응이에요. 이렇게 많이 빠지긴 했으나 이 기존에 좋았던 건강 상태가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기존에 쌓아놓은 기초 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에 죽지는 않을 거라는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눌림시 매수를 생각하는 게 일단 아직까지는 정석입니다. 조금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지금 이게 이제 나스닥이죠. 나스닥이 어젯밤에 중요한 지지선을 깼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올라오던 이 추세선도,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중요한 추세선도 터치를 했어요. 지금 좀 전에 시간 외에도 좀 붕괴시키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직전 저점 이런 자리를 지금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앞으로 이렇게 강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 있는 전고점을 갱신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죠? 그렇지만 지난번에 강력했던 이런 상승 추세, 아직도 상승의 기울기가 제법 짱짱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추세적으로 이제 큰일 났다. 본격적인 추세적인 하락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긴 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대응이다. 다만 눌림시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제 대폭등,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올라오더라도 여기를 넘어가긴 힘들겠지. 여기 어딘가 오면은 한번 차익 실현해야지. 뭐 약간 요런 좀 제한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눌림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긍정적인 그런 관점은 유지하긴 유지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말씀드렸죠. 언제를 주의해야 되냐? 고점과 고점이 낮아질 때, 이런 때를 좀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빠지고만 있지 어디까지 올라온다, 아직 그런 건 없잖아요. 올라왔을 때 이 고점이 어딘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고점의 높이가 급속히 낮아지면 그러면 추세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지금은 아직 고점의 높이는 확인하지 않고 있어요. 저점이 단지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일단 눌림시 매수를 해보는 게 정석적인 대응이고, 다만 언젠가 튀어 올라갔을 때 여길 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일 거라는 겁니다. 지금 본 건 나스닥이고요. S&P 이런 건 아직까지 좀 건전해요. 물론 오늘 밤에 이제 문 열어봐야 알겠지만은 S&P 지수는 어떤가요? 여기 어딘가가 이제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겁니다. 여기 어딘가가 이날 저점을 기준으로 잡아도 되겠고, 아니면 이날의 어떤 종가를 기준으로 잡아도 되겠죠. 하여튼 이 기간 조정이라는 이런 큰 흐름을 지금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S&P 지수는 그럭저럭 좀 건전하긴 건전해요. 그러나 물론 S&P 지수도 여기 있는 빨간색 추세선, 지금 이 기울기로 S&P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빨간색 선을 붕괴시켰죠. 앞으로 상승 탄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둔화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탄력 둔화가 하락 추세로의 급격한 전환을 의미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기 시작해야, 그래야 이제 어떤 하락 추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직은 이 지난 기존의 상승 추세가 좋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를 생각하시는 게 일단 기본이다라는 거. 근데 나스닥 같이 이렇게 좀 많이 빠진 친구들은 다음번에 고점을 높이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제한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죠? 이번에 조정이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나스닥 지수인데, 여기서 시작된 이 조정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죠? 끝난 건 아닌데,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단기적인 바닥이 여기 어딘가에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는 해봅니다. 오늘 밤에 이제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아마 그 물가지표가 단기 바닥을 만드는 어떤 그런 이벤트, 어떤 그런 재료로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고요. 어젯밤 이제 제가 긍정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채권 시장은 저의 생각보다는 조금 힘이 좋은 것 같아요. 어젯밤에 주식시장이 한 번 더 빠지면서 이 채권 시장은 조금 더 힘이 좀 생겨난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이 주식과 채권이 요즘에 청개구리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라 말씀을 좀 드렸죠. 주식시장이 단기 바닥을 만들지 못하고 한 번 더 쿵 빠지면서, 보시면 30년물 국채 선물인데 고점을 조금 더 이렇게 높이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했던 생각은 생각보다 채권의 힘이 세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긴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채권을 매수하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채권은 뭐 한다고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디가 바닥이냐를 확인을 하고 있는, 어떤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과정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은 큰 시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요. 근데 이 최근의 움직임, 요렇게 막 채권이 올라가는 걸 보니 다음번에 채권이 훅 빠졌을 때
이런 저점을 깰 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채권에 자신 있으신 그런 분들은 채권이 뭐 지나치게 많이 빠진다면은 하여튼 뭐 눌림시 매수 전략을 어떤 중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싶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뭐다? 지금 당장은 굉장히 답답한 구간이고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매우 큰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어요. 지금 눌림시 매수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할 수도 있어 보이긴 하는데 최근에 이런 강세를 보니까 근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채권이 좀 세긴 세구나. 여기는 이런 저점을 붕괴시키진 않겠다. 앞으로 금리의 고점을 더 높아지진 않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드는데 최근에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요. 앞으로 금리의 고점이 막 확 더 높아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채권의 시대가 오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금리가 고점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면은 뭐 자꾸 채권이 내려올 때, 금리가 좀 올라갈 때 조금씩 채권을 뭐 사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채권은 당분간 좀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미국 증시 조금만 좀 자세한 내용들 조금만 좀 더 보자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이 어떤 큰 추세적인 막 하락이나 이런 걸 기대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시기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이번 조정이 아직 끝났다고 할 수도 없죠. 그죠? 지금 막 추세적으로 크게 하락으로 전환한다. 지금 그걸 걱정할 때는 아니라 말씀드렸고. 다만 이제 여기서 아직 바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바닥 확인은 좀 더 필요한 거예요. 뭐 조금 뭐 더 빠질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런 점들은 일단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아무튼 근데 추세적으로 막 이게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아직까지는 변동성 지수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직까지 뭐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할 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더 빠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 이 변동성 지수가 조금은 좀 더 올라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가 그래봐야 뭐 여기서부터 뭐 적당히 박스권 정도를 기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간단하게 좀 모양만 좀 봤고요. 엔비디아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시는 게 엔비디아인데 답답한 구간일 겁니다. 여기서부터 저점을 낮춘 거는 강력한 매도세의 등장을 의미하는데 저점 낮춘 친구가 빨간색 선까지는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강한 매수세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어젯밤에 뭐 비록 8% 가까이 빠지긴 했으나 전저점은 여기 있고 좀 여유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어쨌든 당분간 계속해서 좀 답답한 흐름 기대가 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반도체 추종한 ETF 요거 매일매일 저와 보고 계신데 210이 중요한 지지선이라 말씀드렸거든요. 이 자리가 210입니다. 근데 210을 깼어요. 왕창 깼습니다. 207이에요 이제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이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지난번에 쭈루시 지켰던 이런 저점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죠? 좀 이제 추세적으로 반도체 지수가 좀 꺾이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어떤 추세적인 건강 상황은 아직까지 뭐 괜찮은 편이고 이 고점의 높이도 아직까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건강 상황은 나쁘진 않다고요. 어쨌든 210이 붕괴됐으니 이제 반도체 지수는 좀 부정적으로 볼만한 그런 근거가 좀 더 등장을 한 거겠죠. 좀 더 아래쪽으로 좀 중장기적인 어떤 방향이 전환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게 미국 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거지 이미 박살난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이 반도체 지수의 최근에 반도체 지수의 이런 움직임과 동조화돼서 움직이던 종목은 하이닉스 같은 거죠. 그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죠. 삼성전자는 차트가 벌써 역배열이죠. 역배열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사실 이렇게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자빠진다고 해도 뭐 당분간 뭐 조금은 좀 더 올라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생각하셔야 되겠고 중요한 자리를 깼기 때문에 이제 아래쪽으로 무게추가 더욱더 쏠린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안 좋게 본다라는 관점
일단 좀 더 강화가 됐네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답답한 구간인데 210을 한 번에 확 깨버렸어요. 물론 이 아래쪽에 어떤 또 지지선들이 또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뭐 괜찮을 수 있긴 있으나 뭐죠?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분명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매도세가 더 강한 거죠. 그죠? 무게추가 아래쪽으로 기운 겁니다. 좋게 보시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좀 다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쭉 다 살펴봤고요. 어젯밤에 달러는 강세가 나왔네요. 그죠? 달러 강세가 나왔는데 이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어떤 바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추가로 막 진행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 들썩들썩 하면서 어디가 바닥이냐 이런 거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드려봤고, 오늘 한국 증시 마감 좀 보자면요. 이 코스피는 확실히 좀 약해요. 코스피는 분명히 좀 약합니다. 지난번에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바닥 확인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바닥 확인을 했고, 어딘가를 넘어선 순간부터 이제 위쪽으로 탄력적인 반등을 하자라고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 지난번에 넘어섰던 분홍색 이 핑크색 이런 추세선들을 다시 왕창 붕괴를 시키고 있죠. 그죠? 이런 걸 붕괴 안 시키고 여기서 지지력 확인하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건전한 모습인데, 이렇게까지 떨어졌다라면 앞으로 향후 움직임은 좀 불투명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제법 낙폭도 컸고 거래량도 좀 제법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뭐 제 생각엔 일단 단기적인 조정은 거의 끝나가지 않냐라는 추측이 좀 되긴 되는데요. 아무튼 아직 단기 바닥 나온 건 아니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런 자리에서 지난번에 바닥을 여러 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이런 자리들을 지금 붕괴시키고 아래쪽으로 계속 간다? 요걸 생각하기에는 좀 일단 어려울 것 같아요. 눌림시 매수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긴 있는데 너무나 약합니다. 이 기초 건강이 매우 좀 약하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말씀드렸다시피 눌림시 매수는 강한 걸 해야 되는데 눌림시 매수를 할 만큼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스닥이 좀 매력적이죠. 코스닥은 어떤 중요한 추세선을 지금 돌파한 척하고 위쪽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 위에서 내려오는 빨간색 선이 중요한 거였는데, 이 빨간색 선을 어떻게 했죠? 지난번에 훌쩍 넘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4% 빠졌다 한들 이 빨간색 선 근처에도 아직 안 왔습니다. 좀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은 일단 매우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뭐죠? 강한 걸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한 1290 정도가 중요한 어떤 지지선인데 1290이 깨지니 1266까지 훅 밀렸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모습이고, 버티다 빠졌기 때문에 한 번에 좀 많이 빠졌는데, 근데 이런 건 그래도 눌림시 매수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좀 정석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런 하락을 극복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극복을 했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뭘 눌림시 매수를 해야 되냐? 아무거나 하면 안 되죠. 이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도 당연히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거의 전 업종 전 종목이 다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수가 급락이 나온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잘 나가던 친구들인데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억울하게 빠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매수하는 게 맞겠죠, 그죠? 대표적으로 요즘 계속 말씀드린 게 제약바이오가 강하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요즘에 매우 강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알테오젠 같은 게 시가총액이 제법 크죠.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죠. 오늘 코스닥 뭐 4% 지수가 4% 빠졌는데 알테오젠의 이런 흐름, 이거 그냥 기간 조정 범위 내에서 그냥 가벼운 조정이죠. 그죠? 매우 건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건 HLB인데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전날 급등했던 양봉을 벗어나지도 않았어요. 건전한 조정 모인 겁니다. 코스닥에 있는 이런 이 대형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눌림시 매수의 훌륭한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근데 아직 불확실한 거는 여기가 지금 바닥이냐, 여기가 지금 조정의 끝이냐, 그거는 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좀 전에 그 미국 차트 우리 한번 확인했었죠. 나스닥 같은 것도 지금 어제 미국 증시도 어제 굉장히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낙폭도 좀 제법 컸고 중요한 지지선도 한 번에 좀 깨고 그래서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은 이제 뭐 이 정도 했으면은 내일 정도 내일이 뭐 오늘 밤이나 아니면 뭐 다음 주 월요일이나쯤 이제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막연하게 추측 정도는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쯤에서 조정이 뭐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저점이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정도 아마 한 번쯤 좀 더 빠지다가 장중에 이렇게 아래 꼬리를 좀 달려고 하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눌림시 매수가 어떤 기본적인 어떤 정석적인 대응 전략이 될 겁니다.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특히 정석적인 그런 눌림시 매수를 하면 괜찮은 종목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코스피는 다시 중요한 지지선을 막 깨면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코스피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삼성전자라든가 어쨌든 이 최근에 지수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역배열에서 막 상승으로 전환한 삼성전자 같은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역배열, 그러니까 건강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는 아무튼 좀 주의를 좀 하긴 해야 될 겁니다. 좀 더 신중해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코스피라든가 이런 종목들 뭐 한국 증시 빠질 만큼 빠졌고 미국 증시도 아직 뭐 추세적으로 좀 건강한 편이기 때문에 뭐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건강이 약한 종목이거든요. 이런 것들 약하거든요. 건강 상황이 안 좋거든요. 삼성전자라든가 코스피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어쨌든 매수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긴 할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국에서 가장 강한 거는 뭐 제약바이오 그런 것들이 코스닥에 있는 대형 제약바이오 그런 것들이 좀 강한 상황이죠. 오늘 뭐 대표적으로 건강 상황이 안 좋은 게 뭐 있습니까? 한국에서 에코프로 BM 같은 거 2차전지 종목들 정신없이 박살나죠. 그죠? 오늘 에코프로 BM이 11%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다?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이제서야 바닥이 어딘지를 겨우겨우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빠질 때 많이 빠지고 앞으로 겪어야 될 시련도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보다는 아무튼 어떤 매수를 한다면은 바닥을 절절절 기고 있는 친구들보다는 어쨌든 좀 강한 친구들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죠. 물론 바닥을 절절절 기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이제서야 좀 올라가겠어라고 이렇게 의지를 보인 종목들은 또 괜찮을 수도 있고 하여튼 약간 좀 잘 골라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 역배열인 종목들이 좀 움직이려는 게 있긴 있는데 역배열은 어쨌든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거의 다 드려봤고요. 하여튼 한국 증시, 그죠?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아마 저점은 월요일 날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월요일, 어쨌든 다음 주쯤에 다음 주쯤에는 어떤 이번 조정의 단기 바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좀 확인이 필요한 거죠.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다 드렸고요. 지금 뭐 다 빠지고 있습니다. 유럽도 좀 자빠지고요. 오늘 뭐 중국도 자빠지고 일본도 자빠지고 다 같이 자빠진 날입니다. 세계 증시가 오래간만에 다 같이 안 좋았던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이 흐름들만 좀 간단하게 보자면 뭐 중국 상해 종합인데 그죠? 예. 이 정도 빠져서는 특별히 뭐 어떤 추세에 뭐 그런 큰 영향 없습니다. 답답한 구간 안에 있는 것이 지금 중국 상해 종합 지수죠. 뭐 특별히 빠진다 오른다고 해서 어떤 뭐 영향이 있고 그런 게 아니죠. 일본 증시는 이 어떤 중요했던 어떤 기간 조정의 저점 자리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하락의 목표치가 좀 더 열렸습니다. 조정이나 어떤 이런 하락이 좀 더 깊어질 수 있긴 있는데 보시다시피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저점까지 낮춰버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빠질 수 있다. 어쨌든 뭔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지기는 안 좋아졌습니다. 유럽 증시는 뭐 근데 매우 강하죠. 기간 조정 정도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세계 증시에 대한 어떤 일단 아직까지 긍정적인 생각은 조금 더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정석적인 대응은 뭐다? 눌림시 매수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예요. 혹시나 눌림시 매수를 했을 때 이 고점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고민 정도는 그런 경계 정도는 안고 가야 되지만은 아직은 눌림시 매수. 아직은 좀 더 좋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좋게 보려면 고점이 낮아지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관점을 바꾸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확인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일단 미국 물가지표를 좀 한번 보자고요. 오늘 밤에 미국 물가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게 조금 중요할 겁니다. 어디 갔지? 아, 여기. 네, 그죠? 오늘 밤에 발표되는 게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